제 주변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0억 버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사례로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글청이님. 예. 저도 1억 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 또 갖다 놨네. 이거 너무 쉽지. 근데 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줘도 믿든 안 믿든 관계없거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어. 게임의 룰을 좀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이게 내가 예를 든다면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패고 욕하고 때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술 처먹고 욕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논리적으로 안 돼요, 애초에. 왜냐면 대화는 인간 대 인간이랑 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과 짐승이랑은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성공한다라는 이런 거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제일 더 얘기하고 싶은 게 1억이고 1000억이고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사업하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블로그 대행 같은 걸 맡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랑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 안 해도 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치 블로그 대행 같은 걸 시키면은 내가 뭔가 멋있게 위임을 해줬다고 생각해. 또는 나는 뭐 내가 전혀 신경 안 써도 여기 이것만 펼쳐놓고 여기다 돈만 좀 100이고 500이고 1000 주면 얘네가 알아서 내 매출을 만들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맡긴다면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위임은 뭐냐면 어떤 대행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미 너무 잘해.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 그래서 너무 뻔한 일이 돼버렸어. 근데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레벨이 돼서 이젠 블로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에 더 돈 많이 버는 일을 그 시간이면 할 수 있다면, 같은 시간이더라도 더 가치 있는 걸 할 수 있다면, 그 단계가 됐다면 그때 이제 대행을 맡기는 거지. 맡겨도. 근데 그것도 그냥 맡기면 안 되고 자기 내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가 실제 교육을 해서 나처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게 베스트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좀 실력 있는 대행사를 찾아가서 맡기면 될 테고, 찾는 거야 뭐 개인적인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안 하는 게 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들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 난 이제 스콥을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정보 제공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1억이나 뭐 10억 정도는요,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이 정도는 그냥 하나로 끝나. 하나로. 이게 신뢰 자본 또는 이제 관심 자본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근데 이렇게 애들 얘기해요. 야, 내가 글을 쓰든 아니면 영상을 올리든 거기에 굉장한 강자들이 있어. 그리고 뭐 1등도 있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맡기지. 그래서 이분들이 늘상 하는 질문이, 그래서 나 뭐부터 해야 돼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을 이기거나 넘어서려고 하면 안 돼. 그럼 되게 오만한 생각이죠. 그 사람들의 노력은 뭐,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기어서든 걸어서든 뛰어서든 간 건데, 그 많은 세월. 그건 인정하고, 중요한 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나 한 점만 먹어야지. 한 점만. 가령 이런 거죠. 라면 끓이는 것도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정해진 레시피라는 게 있지.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맛있게 먹으려면, 또는 뭐 취향적으로 먹으려면 파나 계란 뭐 이 정도, 후추 아니면 뭐 청양고추 같은 거 썰어 넣겠지. 근데 또 다르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쌈장을 넣거나 액젓을 넣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어떤 확고한 딱딱한 시장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대단한 전략이나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상식에서 한 스푼만 얻는 거예요. 그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비집고 들어가서, 처음엔 비집고 들어가지만, 시장을 찍고 들어가지만 나중에 시장에서 거대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0억 버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사례로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 요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깨달은 건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알고리즘, 어떤 방법보다. 사람들은 그냥 다수가 믿는 어떤 사실들이 있어요. 혹은 상식이나 편견이든지 다수가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운동하면 나이키고 이런 것들. 근데 내가 만약에 새로운 운동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이키랑 어떻게 돼? 비교를 당하게 돼.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존의 다수들이 믿는, 마치 종교화된 또는 규범화된, 모두가 이건 믿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어떤 상식이 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산업의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나이키 운동화일 수도 있고. 그죠? 그걸 깨서는 안 돼. 거기서 하나 얹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애들은 깨기 어려워. 애초에 깨려는 노력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냐? 난 이런 것 같아요. 이 규범이 왜 힘을 갖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선구자들, 선행자들, 이런 사람이나 산업의 어떤 아이템이 힘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믿고 다수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
얘네들이 가진 게 뭐냐면 바로 비교력이라는 거고, 얘들하고 필연적으로 비교가 돼야 돼. 그 산업에 들어갈 때. 그래서 처음부터 얘를 깰 수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찍고 들어가는 거야. 비집고 들어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나만의 설명력으로, 한 스푼으로, 라면의 액젓으로, 쌈장으로.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처음에 에이 맛있겠어 그게? 비린내 겁나 나겠지. 쌈장 넣으니까 된장맛 나겠지. 된장라면 나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말한 용량으로, 적절한 양으로 조금 넣어서 딱 먹었더니 맛이 참 쿵쿵하면서도 구수하고 깊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내 예상과는 다른데?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럼 내가 어때요? 내가 한 행동이? 비집고 들어간 나는 뭐냐면 기존의 라면의 룰을 깬 사람이 아니야. 거기다가 추가해서 좀 더 맛있게 먹는 걸 알려준 사람이지. 어떻게? 설명을 해서.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맛있게 먹은 사람들은 기존에 먹던 라면의 스타일에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더 추가를 하게 돼. 매번. 아니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맛없게 먹을 이유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쌈장이랑 액젓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을 신뢰하게 돼. 효과를 본 거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한테 빠지게 돼요. 이 사람의 설명에 빠지게 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템에 빠지는 원리가 바로 그래. 여기서 바로 몰입이라는 게 생깁니다. 몰입.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오늘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20살이든 30살이든 60살이든 살아온 그 과정이 있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험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지금을 살고 있죠. 또 제일 중요하지 지금이. 현재.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일들이 미래의 어떤 보상을 다 갖고 오겠지.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마치 과거, 현재, 미래가 내가 만약에 라면을 과거에도 그렇게 먹었고 지금도 그냥 파 정도나 넣고 먹을 거고 앞으로도 파 정도만 넣고 먹을 사람이야. 나한테 오는 만족도는 있겠지 물론. 그걸 이제 총량을 보상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액젓 한 스푼이나 쌈장 3분의 1스푼 정도 넣었을 때 그 보상이 내 기존의 과거, 현재, 미래 보상보다 훨씬 크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실제 지금 효과를 봤죠. 더 맛있게, 맛있다고 느꼈지. 그럼 어때요? 갈아치운다. 요걸로.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쪽으로 갈아치운다고. 그게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아이템이든 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키에서도 데이브레이크 그 콜라보 한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언더커버랑 어때요? 기존의 나이키도 겁나게 멋있어. 근데 언더커버는 비교가 안 돼. 가격도 물론 비교가 안 돼요. 20에서 80까지 하더구나. 멋있어. 언더커버 신은 사람이 다음에 나이키 밍밍한 디자인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벌어서 더 좋은 거 살려고 그래. 바지단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 복숭아뼈보다 더 길게 늘어뜨려서 입는 사람들이 있어. 바지. 그러면 샤넬 바지를 입어도 겁나 거지 같은 거야. 마치 바지가 걸레처럼 밑으로 쭉쭉 늘어져가지고 신발 위에 덮여져가 얼마나 거지 같은지 아세요? 저도 최근까지 그러고 다니다가 복숭아뼈까지 줄이래. 자르래 그거를. 그거 알고부터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지단을 복숭아뼈 길이로 잘랐을 뿐인데. 그럼 어때요?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알게 됐어요. 예전에 몰랐지만 효과를 봤지.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다른 말도 믿게 돼요. 이게 그 사람한테 몰입시키는 그 메커니즘이야. 여기에 뭔가 엄청난 게 들어갔나요? 한 스푼 들어갔을 뿐인데 내가 보기에 바지단만 이렇게 해도 되게 힙하고 트렌디해 보이고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젊네 세련됐네 이런 어떤 효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타인의 평판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 멋있어진 것 같다 뭔지 모르지만 그럼 어때 이 사람이? 과거의 그 행동을 답습을 할까? 새로운 행동을 바꾼다고. 왜냐면 그게 더 보상이 크니까. 거기에서 몰입이 발생됐어요. 몰입이 발생됐어. 그럼 끝난 거야. 이 행동을 점차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5번, 10번, 20번, 50번, 100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 그럼 어때요? 비집고 들어갔는데 마치 나무 뿌리처럼 철쭉 뿌리처럼 점점 벌어서 바위를 깨게 돼. 기존의 규범, 종교, 관습 이런 것도 깨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개인은요. 이 비교라는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질 수는 없어. 다만 나는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 놀랍게도. 말에 좀 오류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 타당성이라는 거. 이 사람 말을 들었더니 진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개연성이 있고 들었더니 효과가 있어. 충분히 이건 타당해. 그럼 어때요? 나는 타당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돼.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타당성이 있어. 그럼 어때요? 정치를 해도 되겠죠. 물론 정치하면 또 망가지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힘을 얻었을 때 비교력을 넘어서는 타당성을 갖게 돼. 한 개인이. 그러면 나만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의 선두그룹들이 해온 일들이에요. 그럼 1억이 문제냐? 모르겠어요. 우문현답이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고 1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만 안다면 그럼 내가 일관성 있게 사람들한테 신뢰만 주면 되겠구나. 그럼 어떤 걸로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정말 그 경험들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을 주고 뼈를 깎는 정말 힘든 고통과 그런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계속 주는 거야. 근데 보통 20년 넘은 분도 저기 헤어스파 하시는 저희 이제 그 유명한 그 원장님도 알고 있는데 그분도 자기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엄청나. 난 글로벌하다고 생각해. 그분의 잠재적인 가치가.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액젓이야. 그냥 쌈장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가 타당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는 건 그거 하나라고요. 자꾸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몰입이 생겼을 때 매출의 폭
최고파를 만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 자체로 몰입을 주는 경우도 있어. 뭐 장카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고 차은우도 있어요. 저도 차은우거든. 제가 증명하는 스샷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나도 차은우야. 쫓아오는 소리 들린다 이거. 그래서 타당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화의 룰, 게임의 법칙, 이것만 이해하셨다면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보상이 더 클 거니까. 그렇게 예상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매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짧게 빨리 말씀드릴 건데, 그럼 난 대체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답 나왔죠. 첫 번째는 뭐다? 내 얘기하는 순간 끝난다. 보통 떡상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뒤에 떡상하는 영상이 안 나와. 글청계 포함.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기 말만 해서 그래.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안 해. 이거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완전 다른 거야. 양상이 완전 달라요. 이게 일단 전제입니다. 그럼 이제 요건 잔소리니까 됐고, 글이나 영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세상에 존재하는 건. 첫 번째, DB 발생용 컨텐츠냐? 글과 영상 합쳐서 컨텐츠라고 하죠. 여기서는. 아니면 조회수만 바라냐? 이 두 가지 다 좋아요. 뭐가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워. 다만 DB 발생용, 즉 이제 말하자면 구매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저희 사례 중에 변호사님인데 한 달에 영상을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만 올려요. 그런데 한 달 매출만 10억이 넘어가요. 내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단가가 높은 경우, 그리고 내 아이템이 확고한 경우, 그리고 고단가인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 고관여 제품인 경우,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빡세게 글과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가져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면 되겠죠. 두 번째는 조회수만 발생시키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이 브랜딩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 기사에도 11월 7일 날 나온 거거든요. 장난으로 시작한 탁구공 던지기로 이제는 1000만 크리에이터가 됐대요. 이게 누구냐면 아마 플랫 브라더스라고 유튜브, 인스타, 틱톡 팔로워 도합 1000만이 됐대요. 이분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탁구공 던지는 거 컵에다가,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쇼츠에서 특히. 던져서 4시간이고 5시간 계속 그거 트라이를 해. 그러다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 만든 형제예요. 얘네가 거의 원조인데 1000만 명 됐어.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들 비즈니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땠냐면, 참고로 얘는 데이비드 훌렛 그리고 다니엘 훌렛이라고 22살하고 25살 형제예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놀던 걸 그대로 그냥 영상으로 찍었을 뿐이에요. 이분들이 잘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어떤 묘기를 잘한 게 아니라 4시간 동안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야, 이것도 재능이야? 그게 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게 재능이 맞습니다. 나라면 4시간 하라고 못할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보상이 정해져 있어. 알려져 있어. 야, 너 그거 한 6개월만 하면 너 1000만 명 팔로워 있는 인플루언서 될 예정이야. 그럼 하지. 당연히 하지. 그러면. 그죠? 그런 겁니다. 여기 그거 잘한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 레드불, 오레오, 윌슨, ESPN, NFL, 뭐 TBS 이런 데랑 협업을 했을 정도예요. 얘네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죠? 단순히 조단이 아니야. 뭐 몇십 조 단위의 글로벌 기업들이죠. 여기랑 협업을 했을 정도예요. 고작 반복하는 그것만 보여줬을 뿐인데. 아니, 칫솔이나 취약한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한번 칫솔 닦고 그냥 그거 영상 올리시면 돼. 매일. 인플루언서의 핵심 조건 단 하나 있죠. 일관성. 한 가지 행동만 하시면 돼요. 커피 좋아하면 매일 커피만 마시세요. 그냥. 그것만 올리시면 돼요. 우리 동네 돌아가는 거 보여주려면 우리 동네만 그냥 찍어서 매일 올리시면 돼요. 이게 일관성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장에서 몸빼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는 그 각설이 타령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결국에 TV 나오잖아요. 일관성.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게 3일이 됐든 300일이 됐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게 고단가의 고관여 아이템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DB 발생용 글과 영상을 쓰시면 되고, 반대로 나는 그런 아직 아이템이나 그런 게 없어. 그럼 일관된 걸 찍으세요. 엄마가 매일 밥을 해줄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매일 밥 차려 먹을 거 아니야. 그것만 매일 올려보세요. 30일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최소한 조회수 100만에 나올걸?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DB가 나오는 영상은요, 특성이 필요 소비야. 필요 소비.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거. 말하자면 사치 소비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사야 돼? 안 사면 안 돼? 네 생활이 안 돼? 라는 그런 거예요. 필요 소비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조회수 많이 발생되고 많이 바이럴되고 노출이 많이 됐으면 싶은 이런 영상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흥분해서 하는 소비, 흥미 소비, 충동 구매 쪽이 여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저단가 10만원 미만, 뭐 5만원에 10만원 미만 이런 거겠죠. 저단가고 저관여 상품들, 두부, 치약, 칫솔 이런 거 해당되겠죠. 뭔 말인지 이 정도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필요 소비에서 중고차 구매랑 신차 구매가 있는데 어떤 거 같아요? 만약에 필요 소비는 신차 구매일까? 중고차 구매일까? 중고차 구매입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보통은 감가상각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문 한번 따고 열어도 자동차로 500만원 빠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많이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예산이 좀 거기에 딱 걸쳐져 있어서 꼭 그 스펙을 사고 싶긴 한데 끝물 또는 엔트리를 사야 돼. 그런 경우도 중고차를 이제 사겠죠. 3시리즈나 5시리즈 아니면 E클래스 이런 것들, 뭐 C클래스 많이
많이 있잖아요. 마세라티 기블리우세 가성비 킹왕 짱이죠. 1억 3천짜리가 4천이야 지금.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충동 구매 아니에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필요해서 사는 거야. 자기 삶의 필요에 하차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이걸 위해서 목적성을 갖고 돈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DB를 발생시키는 영상, 즉 상업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주는 거야. 그래서 비교를 이길 수 있는 타당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 반대로 조회수는 타당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쪽 위주는. 여기는 재밌으면 돼. 얼굴이 차우는 거나 장카설이거나 아니면 그냥 재밌는 영상, 웃긴 영상, 신선하고 빵 터지는 영상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일관성. 그런 거 없으면 일관성만 하시면 돼요.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럼 어떻다?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믿는다, 버린다,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지속적인 활동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브랜딩이고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분들이 혹시 그런 걸 갖고 있나? 그럼 그걸 지속적으로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게 뭔지 그 내용을 수집을 하고 추출을 하고 발췌를 해내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되지.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내가 실력이 크면 그만큼 빨리 갈 가능성이 있고 실력이 좀 덜하면 좀 더디게 갈 수도 있는 점. 물론 이게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게임의 법칙, 인간 대 인간의 대화의 룰인 거죠. 이 정도는 이제 다들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김성관님 이렇게 마이크도 갖다 주고 하셨는데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는 좀 해주세요. 네? 야 너 내 말 듣고 1억 벌었다고? 축하해. 근데 세금이 있어. 세금은 4천만 원이야.